네, 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단계별 자금 조달 4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에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항목별로 작성 포인트를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항목별로 이렇게 쫙 사업 계획서를 봤을 때 다 공란이잖아요. 백지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될지 되게 막막하실 거예요. 어떤 가이드를 막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씩 좀 짚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앞선 강의에서 제가 개발 동기를 무척 강조했는데 개발 동기를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내 아이템이 새로운 아이템이냐 완전히.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한 아이템이냐. 세 번째는 기술과 기술의 어떤 융합형 아이템이냐. 네 번째는 기존과 비슷한 아이템이냐를 보고 쓰셔야 돼요. 그럼 나는 어느 거에 해당되는가? 완전 다른가? 실리콘밸리 가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기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 했는가? 대부분이죠. 네, 기존에 다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좋은 아이템을 만들겠다가 많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뭔가 준비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불안정한 거예요. 뭔가 브랜드가 없고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기존보다 조금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하겠다라고 명확히 써줘야 되는 게 개발 동기 같아요. 그거를 잘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개발 동기 체크리스트를 한번 표를 보시겠어요?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고객의 불편함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넣었는가, 직접 고객을 만났는가, 개인적인 창업 스토리가 있는가, 그 다음에 근거 자료에 대한 어떤 출처가 명확히 있는가, 이 네 가지가 포인트 같아요. 내가 썼는데 이 네 가지가 빠져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리마인드에서 작성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요즘에 뜨고 있는 인플루언서 시장을 한번 볼게요. 인플루언서 관련된 아이템이다, 내가. 그런데 창업 동기를, 개발 동기를 어떻게 써야 될까? 인플루언서 시장 늘어나고 있다. 좋다. 유튜버들 많아지고 있고, 인스타그램에서 뭔가 마켓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라고 하면 누구나 알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게 보시다시피 제가 사업계에서 한 예를 넣어놨는데, 넣는 거예요. 어디에서 발표했는데, 2018년도에는 탑10 인플루언서를 발표했고, 그 채널별로 팔로워, 구독자, 그 다음에 마켓별로 얼마를 버는지, 소득 수준들 다 분석이 된 표가 있죠. 이런 데이터를 같이 넣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자료 보시면은 세계일보에서 나왔네요. 2019년도에. 인플루언서 마케팅 2020년도에는 1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다. 그리고 1인 마켓이 급부상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기사글이 다 통계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10조 7,298억을 기록했다. 24.4% 증가했다.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많아졌다, 증가했다 보다는 데이터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신뢰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템 소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템명입니다. 기능도 물론 중요하죠. 근데 정확하게 직관적인 아이템명을 지었는가, 두 번째는 관련된 이미지를 넣었는가. 저는 앱이 안 나왔는데요 하는 분도 많지만 그 앱을 그려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PPT를 쓰던 아니면 노트에 이렇게 연습장에다 쓰시던 그거를 좀 이렇게 잘 이렇게 만들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전문 용어를 많이 쓰지 마세요. 영어도 마찬가지인데 심사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나만의 전문 용어를 막 썼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안 본다는 거죠. 대부분. 뭐지? 하고 넘어가요. 그 다음 페이지. 왜? 생소하니까. 네, 모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고객이 어떤 그 아이템을 쓰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 프로세스를 단계별로 어떻게 쓰는가에 대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를 예를 들면은 나를 도와주는 헬미 고구마라고 누가 옛날에 IR 발표 때 했어요. 헬미 고구마가 뭐냐? 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이 어떠세요? 헬미. 다 할림이냐, 헬스 뭐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잘 보면은 제가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건강, 그러니까 헬스와 미용을 위한 고구마 간편식이다. 해가지고 헬미 고구마인 거예요. 근데 고구마 간편식인데 이거를 헬미 고구마라고 하면은 할미 막 이렇게 떠오르잖아요. 연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템명을 정할 때는 좀 직관적으로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타겟과 어떤 그게 과자인지 아니면은 간편식 중에서 어떤 건지 조금 더 명확하게 써주시는 게 좋다는 거죠. 그리고 차별성으로 넘어가면은 뭐가 다르냐. 우리 앞전 강의에서도 크거나 작다, 그죠? 비싸다, 싸다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특허로 나와 있으면 좋습니다.
노하우 하나가 뭐냐면 우선 심사를 넣으세요. 그럼 6개월 정도 이렇게 좀 빨라지거든요. 심사의 어떤 기간이 좀 더 비싸긴 한데 그래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출원했냐, 등록했냐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템이 어떤 기술 기반의 아이템이에요. 그러면 특허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뭔가 내가 자금을 일단 조달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점수를 받는 부분이 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위성과 독창성, 뭐 파급력 이런 워딩들이 좀 있을 거예요. 사업계에서 보면은 다 빼고 뭐가 다른지 쓰시면 돼요. 타겟이 다른지, 가격이 다른지, 크기가 다른지, 아니면 나의 경험이 다른지, 아니면 내 어떤 역량이 다른지 그런 부분이 뭔지를 써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능으로만 차별성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능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경쟁사보다 기능이 많은데요. 이거는 별로 매력이 없습니다. 그거 말고 좀 예를 들어서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가 다른가요? 생각했을 때 비슷합니다. 근데 좀 안에 더 깊이 들어가면 그들이 지금 비즈니스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어떤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들 뽑아낼 수 있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잘 들여다보세요. 내가 기능으로만 사업 계획서를 다 쓰고 있지 않는가. 잘 보시면 비즈니스 모델이 다른 것도 차별성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배달의 민족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배달의 민족이 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근데 비슷한 서비스가 뭐가 있죠? 요기요, 배달통 더 많습니다. 앱스토어에다 배달만 쳐도 뭐 수십 개가 나와요, 이미. 뭐 정부에서도 따로 만든다고 하죠. 근데 배달의 민족을 왜 쓰죠? 뭐가 다르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폰트. 배달의 민족에서 폰트를 줍니다. 왜 주는지는 아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치몰리에 시험이 돼요. 치몰리에 뭐 치킨 관련된 막 그런 뭐 약간 저는 재미인지 알았는데 그러니까 재미 요소가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슈가 돼서 사회적으로 뭔가 계속 바이럴이 되고 마케팅이 되고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는 광고예요, 광고. 뭐 살찌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해가지고 버스 그 전광판에 막 붙어 있고 지하철에도 막 붙어 있고 이게 광고상을 받았습니다. 잘 보면은 PPT로 한 5분이면 만들 것 같아요, 사실. 그런 카피라이트. 그런데 그런 카피라이트도 다 뭐 공모전을 받죠. 받아서 심사도 하고 뭐 상도 주고 그 광고 카피를 또 쓰기도 하고 그렇죠. 다른 데랑 비교해 보면 요기요나 배달통이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조금 더 깊숙이 관여를 해서 들여다보면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결코 기능이 다르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뭔가 사업 전략, 뭐 경영 방식, 그다음에 비즈니스 모델 이런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의 아이템에서도 잘 뽑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표를 보시면 이제 제가 넣어놓은 게 특허, 실용신양, 뭐 상표권, 디자인 등록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넣어놨는데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나의 패키지가 뭔가 고유해요. 내가 디자인을 했는데 뭔가 이것이 보호받고 싶어요. 그러면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냥 기술만 뭔가 어떤 알고리즘, AI 막 이런 것만 특허가 되는 게 아니라 디자인도 보호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체크하셔가지고 등록을 미리 해두면 좋다. 그런데 우선 등록하면 좋다. 그러니까 우선 심사 넣으라는 거예요. 조금 더 비싸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 스타트업은 지원 과제를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좀 빨리 우선 심사를 받으시는 게 좋다, 유리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다음으로는 경쟁사 분석. 경쟁사. 예를 들어서 경쟁하면 뭐가 떠올라요? 축구에서 메시와 호날두죠. 그럼 누가 잘하냐라고 하면은 뭐 5대5, 6대4 이렇게 나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그냥 누가 잘하냐를 보면은 근거가 없잖아요. 그럼 표를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면은 몇 년도에는 누가 골을 더 많이 넣었고 누가 어시스트 더 많이 했고 누가 뭐 퇴장을 몇 번 더 당했고 이런 종합적인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 데이터를 보고 일단 우선순위는 골이겠지만 뭐 연봉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기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나는 경쟁사와 비교할 때 기준점 없이 싸웁니다. 경쟁사 데려와가지고 나는 기능이 더 많다. 얘네는 X, 뭐 별 1개, 나는 별 5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어떤 기준점에 의해서 나의 경쟁사와 비교 분석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다는 거죠.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게 진짜 좋은가? 나쁜가? 왜? 기준점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경쟁사를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분석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조직 문화, 고객 평가, 브랜드 가치. 이번에 오늘도 뭐 삼성 뭐 기사가 떴는데 삼성의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 뭐 탑10 안에 들었다고 하죠. 약 71조래요. 그럼 나의 브랜드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 또한 경쟁사와 비교 분석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라는 거죠. 뭐 기능으로만 하지 마시고. 그리고 경쟁사 분석표가 있습니다. A사, B사, 뭐 C사, 자사. 근데 항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항목. 보통은 강점, 약점, 뭐 가격 이것만 하는데 더 있어요. 고객평가, 품질, 브랜드, 마케팅 전략, 협력업체 수, 디자인, 기능, 유저 수, 기술력, 뭐 특허권, 시장 점유율 정말 많죠. 더 많아요, 사실은. 다 해도 다 심사위원들이 볼 수 없기 때문에 핵심적인 사항들은 한 뭐 대여섯 가지, 좀 많으면 7가지, 8가지만 뽑아내서 그러니까 내가 비교했을 때 좀 우위에 있다 하는 부분만 캐치해서 비교 분석 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 X, 뭐 경쟁사는 다 X야, 나는 동그라미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팩트만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화면에 보시는 게 그룹프거든요. 이렇게 여성분들 이렇게 앞머리 많은 그룹프인데 발열 그룹프가 있더라고요. 이게 충전식으로 열이 나와요. 열이 고데기처럼. 그래서 좀 빨리 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유닉스, 다이소, 자사 제품. 항목은 뭐냐면 모델명, 가격, 개수, 전력, 휴대성, 무게, 시간 등등등 해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들고 가니까 심사위원 분이 딱 보고 아 이런 부분이 좀 다르네. 좀 차별성이 있겠네요 라고 하고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고 나머지 다 X 우리 동그라미 하면은 다이소의 가격을 어떻게 이기죠? 라고 그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난감하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팩트적으로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경쟁사 분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렸고 이제 그 다음 파트가 뭐냐면은 시장부터 하는 항목인데 사실상 개발 동기, 그 다음에 아이템, 차별성, 경쟁사 이 네 가지를 분석했잖아요. 거의 심사의 50% 이상은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좀 넘어간다 하시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팔지? 돈 어떻게 벌지? 사업화 어떻게 하지?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거지?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심사위원들마다 이 앞부분에 중점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뒷부분에 중점을 두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에 중점을 두는 분들이 더 많다, 실제로. 그래서 어필하는 포인트를 좀 앞에 둬라라는 게 좀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항목별로 좀 작성하는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이제 시장 파트, 그다음에 사업화 전략 파트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